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오늘은 2025년 현재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복귀 이후 주식시장은 큰 충격을 받았고 세계 경제는 다시 한번 위기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그는 왜 이런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도 우리가 반전의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이번 관세 정책을 이해하려면 먼저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 트럼프는 중국을 상대로 대규모 무역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문제 삼으며 대규모 관세를 발표했고 그 핵심에는 세계 패권을 두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이 있었습니다. 결국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이 무역 전쟁은 미국의 승리로 마무리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했고 경제는 오히려 호황을 맞이했죠. 반면 중국은 내수 침체와 부동산 시장 붕괴 등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역사적 사례는 1930년 스무트 홀리 관세법입니다. 1929년 주식시장 폭락을 시작으로 미국은 대공황에 직면합니다. 실업률이 치솟자 수입품이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보고 관세를 도입했죠. 수입품을 막으면 자국의 제조업이 부활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관세를 올리자 다른 나라들은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가 이어지며 세계 무역은 오히려 얼어붙었고 결과적으로 경기 회복은 더욱 더뎌졌습니다. 관세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정책으로 시작됐지만 되려 경제를 악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2025년 관세 전쟁은 무엇이 다를까요? 이번에는 특정 국가, 예컨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심지어 동맹국에게까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경제 불황 속에서 고전하고 있고 미국은 반대로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죠. 중국과의 경쟁 구도에서 관세를 부과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1930년대와 같이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조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의 실업률은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는 지금 더 이상 실업률이 낮아지기 힘든 상황이며 경제가 더 좋아진다면 과열이라고 할 만한 상황이죠. 일각에서는 막대한 국채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도된 불황 조성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불황을 조성해서 금리를 낮춰야만 이자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트럼프의 진짜 목적은 미래의 일자리 확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경제가 좋아서 문제가 없지만 다가오는 AI와 로봇 시대에는 이야기가 달라지죠. 우리나라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좋은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사업주는 정규직 채용을 꺼립니다. 그러다 보니 단기 계약직, 투잡, 쓰리잡, 프리랜서 형태의 노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 SK 같은 대기업들은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고 우리나라에 생겨야 할 일자리를 미국에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대기업 본사 엘리트들이야 문제없지만 거대 공장 주변에 생겨야 할 하청업체와 일자리와 같은 평범한 일자리들이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현재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거듭하고 있고 이에 대한 파격적인 세금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이 정규직 1명을 채용하면 최대 1,5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거창한 곳이 아니라 동네 미용실, 학원, 음식점 모두 해당합니다. 대기업, 중견기업이 아니면 모두 중소기업입니다. 이 지원은 3년간 지속되기 때문에 1명을 고용하면 총 4,500만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월 209만 원이며 4대 보험료를 포함하면 월 인건비는 약 230만 원, 연간 약 2,750만 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1,500만 원을 공제받는다면 실제 부담은 연 1,250만 원 수준, 월 100만 원대로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셈인데 이는 거의 20년 전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이런 기회를 활용하면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경쟁 기업 대비 저렴한 인건비를 통해 빠르게 사업을 자리잡게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제도를 잘 모르셨거나 정규직처럼 일하는 직원을 단순 3.3% 프리랜서로 처리하고 계셨다면 이번 기회에 제도 활용 방안을 점검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과거에 놓친 부분이 있다면 세금을 환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련 제도를 활용하고 싶으시거나 세금 환급을 검토하고 싶다면 현재 무료로 상담 가능하니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인공지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을 활용하는 주체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인간과 인공지능을 두고 누가 더 효율적인지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저는 인공지능을 다루는 인간이 제일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을 줄이고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생산성 향상의 지름길입니다. 아니면 모두가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시장을 개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AI, 로봇의 시대일수록 오히려 사람의 가치와 협업 능력은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일자리 전쟁에 돌입한 시대입니다. 정부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고, 이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기성 기업들이 위축된 지금 신생 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